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0대 이제 은퇴 준비하는 분들의 걸림돌 어떤 게 있는지 그 중에 이제 자녀 교육비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한번 보고요. 일본의 자녀 교육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쪽에 그리고 저는 어떤지 자녀 교육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런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실제 은퇴 연령은 지금 62.9세네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은퇴 후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05만 원입니다. 자, 밑에 이제 조사 결과를 볼게요. 노후를 위한 준비 상황, 빨간색 박스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이제 21년도에 8.9%죠, 그죠?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한 8.9%입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0%가 넘네요, 그죠? 50 한 4%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노후 준비 상황 보니까 우리나라 한 9% 정도는 어느 정도 돼 있고 50% 이상이 이제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활비 충당 정도, 우리나라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생활비가 여유가 있냐 이 말이죠, 그죠? 생활비 여유가 있냐, 은퇴 후에 충분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두 개 묶어서 보겠습니다. 2021년 충분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가 됩니다. 생활비가 은퇴 후에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55% 정도 되죠, 그죠? 은퇴 후에 이제 생활비가 여유 있는 가정이 한 12%, 생활비가 부족하다 55%입니다, 그죠? 뭐 생활비 마련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노인 빈곤율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2020년 결과가 38.9%네요, 그죠? 노인들이 은퇴한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이 빈곤하게 산다. 노인 빈곤율의 정의는 뒤쪽에 보겠는데 평균 소득 50% 이하의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인데 노인이 빈곤하다는 것은 연 1,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분이 이제 38.9%입니다. 뭐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평균소득이 3천만 원인데 50% 기준이면 이제 한 1,50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은 노인 전체 인구 중에 1,500만 원 연평균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죠? 이게 38.9%입니다. 그죠? 이 노인 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비거든요. 그걸 이제 뒤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앞에 간단히 뭐 통계 자료 받고 다음은 일본을 볼게요. 일본도 이제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일본도 자녀 교육비가 주거비 다음 가는 가장 큰 지출원으로 꼽힌다. 특히 막대한 사교육비는 노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자, 자료 보면 일본 문부 과학성이네요. 그죠? 우리나라 교육부에 대해서 학습 비용 조사 결과 일본 사립 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그죠? 사립 초등학교,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보면 공립 대비 교육비가 4.8배에서 2.3배 수준이네요. 일본 사립 학교가. 그래서 자녀 한 명당 12년간 사립 학교를 보내면 뭐 초등부터 고등까지죠. 그죠? 학비가 총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건 뭐 자료가 좀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좀 훨씬 많이 들겠죠. 1억 6천만 원이 들고 대학 학비의 경우는 다행히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 학비의 경우는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면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기 힘들어서 학생 스스로 이제 방법을 찾아서 마련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에서 빌려준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이제 자녀 교육비에 따른 노후 파탄에 대한 걱정으로 사립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데 여기 또 이상한 얘기 나오죠, 그죠? 사립학교 신앙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조부모 세대, 단가이 세대,
우리 같으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듯이 여기도 뭐 단가이 세대, 그보다 연령이 약간 높은가 그럴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녀와 손주에 대한 교육열이 더 뜨겁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립학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립학교 신앙이 뭐냐면 초중고 시절 친구가 장차 사회에서 훌륭한 인맥이 되고 그런 인맥을 갖고 있어야 인류 기업의 취직도 가능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는 이런 맹목적이고 신앙심에 가까운 사립학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초중고에서 이제 공립 대비 2배에서 5배 비용이 더 들지만 사립학교를 보내는 경우에 사립학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볼게요. 앞에는 뭐 딱딱한 내용이었고 뒤에 사례는 좀 아무래도 이야기니까 좀 재미가 있겠죠. 재미있다면 좀 그렇고. 자, 너와 나 은퇴학교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소개할 만한 자료들 좀 한두 개씩 얘기를 할게요. 실패한 은퇴자들의 공통점 3가지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녀가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을 때는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좀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5, 60대 노후 준비의 부족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비고 이건 이제 자녀 사랑이 너무 과한 거죠, 그죠? 과한 거. 자, 설문조사 결과를 볼게요. 산업은행에서 50대 이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결과 질문이 노후 준비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자녀 교육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43%입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의 걸림돌. 자, 다음 보험연구소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성인 2,440명 대상. 당신은 노후 준비를 왜 못했는가? 예? 노후 준비 왜 못했어요? 물어보니까 자녀 교육비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39%였습니다. 이거는 뭐 3대 걸림돌이 아니라 최고 걸림돌인 것 같네요. 그죠? 우리 50대 은퇴를 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자녀 교육비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부터는 이제 이야기니까 50대 자영업자 사례를 볼게요. 질문합니다. 코로나로 사업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10년 넘게 했는데 처음으로 매출을 제로 기록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딸 유학 자금만 안 썼어도 지금 이제 자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참 아빠가 이제 아쉬워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딸 유학 어떤 일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 여동생이죠, 그죠? 여동생 딸이 조카인데 중학생 여동생 딸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물어봤답니다. 우리 여동생이 우리 딸내미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낼 텐데 그 집 딸도 이제 같이 갈래요?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제 자기 딸한테 자기 딸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네요. 물어보니까 야, 너 사촌 언니 미국 유학 간다는데 너도 생각 있냐? 그러니까 딸도 가겠다 하니까 그냥 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딸이 미국에서 총 5년 유학 생활했습니다. 초등 6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유학 생활하면서 총 3억 정도를 사용했고 소비를 했고요. 근데 이 집이 문제냐 뭐냐면 자녀가 진정 원해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사촌 언니가 간다니까 아유 나도 가볼까 하면서 이렇게 간 경우거든요. 근데 딸애가 이제 미국에서 5년간 유학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슬럼프가 와가지고 한국에 그냥 복귀해버립니다. 복귀해서 이제 고등학교 편입을 하려니까 같은 학년은 안 되고 한 학년 낮춰서 편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됐냐?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전문대 입학할 거면 굳이 유학이 필요한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집은 5년 동안 딸을 이렇게 미국 유학시키면서 3억 원을 썼고 그 다음에 딸은 한국에서 교육한 것보다 좋지 못하게 전문대에 간 거죠, 그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유학 결정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 영어를 좀 배운 것 외에는 한국에서 공부한 것보다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분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최근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유학 비용이 참 아쉽다. 가능하면 유학 안 보내고 진짜 보내려면 애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보내라고.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컨설팅 없이 보내는 것은 이제 반대한다고 이렇게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사례죠, 그죠?
자, 다음 채널은 법률서님 이제 정문적설에서 나온 사례거든요. 여기도 다 이제 다 큰 자식 부모 사랑이 너무 과한 사례인데 제가 질문합니다. 40 넘은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40 넘은 결혼한 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좀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그 자식한테 이제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대요. 몇백만 원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길 선임한테 돈을 안 주면 아들 가족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안타까워서 계속 생활비를 주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뭐 찾아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고 받아갈 때마다 별로 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아들이 서운할 때가 많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네요. 이거 선임이 얘기하죠, 그죠? 그건 이제 생활비를 안 줬을 때 엄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거는 이제 아들 문제가 아니라 엄마 본인 문제라는 거죠. 지야 뭐 아들이 팍팍해지든 말든 그건 아들 문제인데 엄마가 이제 마음이 안 좋아서 아들한테 돈을 계속 생활비를 주는 거는 엄마 문제고, 예? 엄마가 돈이 있으면 아들이 노력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엄마한테 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돈이 나오는데 뭐 밖에 가서 힘들게 노력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식한테 생활비 지원해주고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얘들 가족이 그때도 잘 살 수 있을지 난 그때도 걱정입니다. 부모가 이제 40 넘은 자식 생활비 주는 것도 그런데 자기 죽으면 나중에 잘 살지 거기까지 걱정하는 거죠. 그죠? 부모가 참 대단합니다. 한국 부모들 참. 그래서 선생님 얘기합니다. 그죠? 그 아들 스스로 못한다고 엄마한테 돈이 많아서 거기 가서 뭐 가져오고 했는데 스스로 하겠냐고. 이 엄마가 자꾸 도와주면 아들 자립심 떨어진다고. 또 도와주는 거는 이제 마약을 주는 거 같다고. 그죠? 사람 본능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부모한테 돈을 받아오는 거죠. 돈을 자꾸 주면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안 해도 더 받으려고 경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막 퍼주는 부모는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 간에 유산으로 이제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지원은 마약과 같답니다. 자립심을 해치고 형제 간에 이제 더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모가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끊어야 건 끊어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들 너무 뭐 집마다 또 사정이 다르겠죠, 그죠? 자식도 사정이 다르고 그 뭐 집안 사정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끊을 거 끊어야 되고 너무 지원하게 되면 집안에 이제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자, 다음 법률서님 또 정문적설입니다. 40살 아들 결혼 걱정하는 거죠, 그죠? 아들이 40살인데 선도 안 보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하죠? 현재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 볼수록 불쌍하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스님은 이제 60 넘으셨는데 스님도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아도 좋다. 앞으로 세대는 결혼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엄마가 좀 문제가 있다고. 아들과 한 집에 살면 결혼할 확률이 떨어진답니다. 엄마가 다 해주는데 아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겠냐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났다가 젊은 여자가 와보고 아들 뒤에 늙은 여자, 엄마죠. 엄마가 있으면 그 젊은 여자 바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당장 출가를 시키고, 독립을 시키고, 그냥 신경 끊으라는 겁니다. 왜 엄마가 이제 그 젊은 남자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자꾸 좋아하냐고 자기 남편을 신경 써야지 하면서. 그 젊은 남자는 나중에 내보내고, 아들 내보내고, 젊은 또래 여자랑 살게 빨리 내보내랍니다. 부모 이제 사랑이 참,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렇죠, 그죠? 이 실험성 박광덕 얘기인데, 박광덕 이제 운동할 때 160kg 더 나갔잖아요, 그죠? 엄마가 한 번씩 보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전에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럽니다. 160kg인데. 다음은, 우리 집 얘기입니다. 저는, 자녀를 이제 좀, 대학교 때 조기에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살아온 환경이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때까지 집에서 도움을 받았고, 대학 2학년부터는 이제 고학으로 다녔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자녀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녀 3명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하겠나? 저는 이제 미성년 자녀 3명 다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줬고요.
거기 이제 미국 주식을 한 2천만 원까지 매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죠?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매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대학교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 복리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이게 한 5천만 원이 되면 부족하면 좀 보태야죠, 그죠? 대학교 2학년 정도에 이제 자녀한테 이거 이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아껴 쓰면서 스스로 그 금액 내에서 자기들이 학비를 벌어야죠, 그죠? 학비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뭐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자녀 스스로 이제 경제적인 개념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관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집 아이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부모가 이렇게 다 해주다 보면 애들 뭐 버릇 나빠진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부모가 해주다 보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 수가 있어요. 본인 인생인데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하고 한번 최근 대화합니다. 중학생인 애하고. 중학생 되더니 요즘 힘들어 보인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초등 때 부모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다른 애들은 보다 못 놀아서 억울하대요. 초등 때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 뭐 큰소리 영어 이런 거 좀 원서 읽기 이런 거 많이 시켰거든요. 애들 좀 약간은 좀 강압적으로 좀 많이 시켰는데 그리고 얘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대감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얘가 지금 우리 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째, 셋째는 뭐 1이라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1을 받으면 얘는 한 3, 4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앞으로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한 게 앞으로 공부 얘기는 안 할 테니 스스로 네가 결정해라. 공부 안 하고 뭐 게임 유튜브를 보든지 네 스스로 해라. 그리고 공부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부 잘해서 서울권 대학 가고 뭐 돈 더 들어가면 부모도 힘들다고. 공부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버는 게 부모도 더 좋다고. 그래서 필요하면 학원 가기 싫으면 학원도 끊고 공부는 나중에 네가 진짜 필요를 느끼면 그때 하라고 얘기했는데 학원은 계속 다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한 2주 정도 아예 무관심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또 애들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또 어떤 고통이 왔을 때 1을 받는 애가 있고 5를 받는 애가 있고 좀 민감하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놔두고 지 인생은 지가 결정하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50대 은퇴하려면 자녀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 노인 빈곤율 1위가 자녀 교육비고 자녀 지원이거든요. 그죠? 이제 남은 뭐 한 주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